최근에 정부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줄짜리 뉴스가 나가자마자 댓글이나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반응이 막 쏟아졌죠. 이제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쓰겠다는 거 아니야? 내 노후 자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이거 환율 막으려고 꺼내든 카드 아니야?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순진하게 믿지도 않고 구조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이 정책을 볼 때 어디를 봐야 하고 어디서 의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바로 가시죠. 자, 먼저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말부터 정리해볼게요.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금융사별로, 개인 계좌별로 아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같은 퇴직연금인데도 누구는 주식형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평생 예적금에만 묶여있죠. 정부가 말하는 기금화라는 거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처럼 모아서 전문적으로 굴릴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공식 설명만 놓고 보면은 내 퇴직연금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성과가 나쁘면 그 책임도 내가 지죠. 기금화가 되면은 대표 기금이 대신 굴리고 개인은 결과를 받아보는 구조가 됩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은 지금은 각자 집에서 밥을 해먹는 구조라면은 기금화를 하면은 회사에서 단체 급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밥은 내가 먹고 내 밥이지만은 오늘 메뉴를 내가 고르진 않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는 건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한국 얘기만 보면 안 됩니다. 해외 사례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실 퇴직연금을 대형화하거나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거는 한국만의 실험이 아닙니다. 영국을 보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마스터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묶어서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 정부도 연금을 키우면서 동시에 규제와 감독을 굉장히 강하게 붙였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금이 커질수록 정치적인 유혹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는 기업연금, 직장연금이 강한 나라로 유명하죠. 이 나라가 연금 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부가 연금을 잘 써서가 아니라 정부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기금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금화 이후의 통제 구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가 나올까?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이미 규모가 4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은 엄청 많은데 굴리는 방식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굴리면은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 장기 투자로 바꿔야 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생산적 금융,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이 말들이 퇴직연금 기금화와 같은 문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합니다. 이 돈 코스피 국내에다 쓰려고 모으는 거 아니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설계안도 법안도 아직 공개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다만 방향성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흐름을 보면은 기금화 이후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큰 곳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내 주식의 장기 자금. 두 번째, 국내 인프라나 대체 투자. 세 번째,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성장 산업입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 문제는 이 수익성보다 정책 목적이 앞설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환율 방어를 하려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은 퇴직연금 기금이 외환 당국처럼 직접 달러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를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굴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직접입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자산 비중을 늘리면은 그 자체로 달러를 살 이유는 줄고 원화를 쓸 이유는 늘어납니다. 즉 환율 방어가 목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산 배분 방향만으로도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입니다. 연금은 원래 정치와 최대한 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이 커질수록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잠깐만 쓰자라는 유혹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거는 특정 정부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열려있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쓰고 싶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당장 내 돈을 빼앗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큰 돈을 한 곳에 모으는 구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정책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핵심은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기금화 하냐 마냐도 아닙니다. 누가 운용하는지, 누가 감시할 건지, 운용 원칙이 무엇인지,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막을 건지,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환율 얘기와도 국민연금 얘기와도 절대 분리된 문제는 아닙니다. 1월 중에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때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